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도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제6장 와 내가 느낀다입니다. 놀라움, 고귀함, 감사, 흥분, 경의. 당신은 이런 다양한 느낌을 언제든 원하는 때에 이끌어낼 수 있는가? 당신은 놀라움이나 흥분을 바로 느낄 수 있는가? 이 흥분이란 물론 성적인 것은 아니다. 경의는 어떤가? 바위일 수도 있는 어떤 것을 보고 즉시 그 무생물을 향해 따뜻한 경의를 느낄 수 있는가? 여기서 맞춘다는 것은 의식적, 의도적으로 우리의 내부의 스위치를 더 높은 주파수에 맞추어서 더 빠른 속도로 진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이 날 때마다, 원하는 때는 얼마든지, 무엇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파수 변화의 기초라는 과목은 학교 교육과정에 없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약간의 기법만 배우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휙 하는 느낌.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터득하기 1년 전쯤 에너지 흐름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즐거웠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는 에너지 놀이를 시작했다. 그때 나는 벌써 좋은 느낌으로 즉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에너지 굴리기라는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다. 내가 올라가는 힘찬 느낌을 채우기만 하면 거의 동시에 그 변경된 주파수의 반응에 몸이 힘을 냈다. 어떤 소원을 그 높은 주파수에 집어넣으면, 즉 고조된 상태에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게 내가 아는 전부였다. 주파수, 진동, 부정적, 긍정적 에너지 흐름, 끌어당김의 법칙. 나는 이런 것들만 우연히 이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에너지 굴리기를 더 많이 할수록 내가 고조된 느낌을 시작하기만 해도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내 뱃속, 충격을 받았을 때 숨이 막히는 그곳에서 휙 하는 느낌이 있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최고 속도로 내리닫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때로 그것은 아주 잠시 계속되었지만 아주 집중했을 어떤 때에는 수분 동안 지속되었다. 후에 나는 이 휙 하는 느낌이 다른 차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갑자기 방향을 틀 때 드는 아이쿠 하는 느낌임을 알게 되었다. 또는 수년 전 나를 해고한다는 말을 듣던 순간 느꼈던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주 다양한 상황이 갖가지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지만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곳, 즉 뱃속에서 끝을 맺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깨달음이 왔다. 나의 감정이 먼저 아드레날린 샘에 그 이유를 등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거나 공포에 질릴 때 부신이 위치한 복강이나 위에서 그 소동을 경험하게 된다. 공포가 닥치면 부신이 갑작스러운 전자기 에너지의 발생에 충격을 받아 즉각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그때 우리는 휙 하는 경험을 한다. 그렇다면 즐거움에서 만들어진 강한 에너지에도 부신이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겠는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든 에너지는 에너지인 것이다. 극한적 공포를 느끼든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든 에너지가 복강을 통해 흘러 아드레날린을 자극함으로써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게 한다. 놀라운 일이었다.
휙 하는 경험이 작다는 것은 좋은 느낌이 적고 강도가 낮은 것이며 진동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뱃속에서 크게 휙 한다는 것은 내가 흥분, 환희, 깊은 감사 등 어떤 고양된 느낌의 진동으로 맞추어짐을 의미했다. 그것은 내가 약을 먹지 않아도 환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것은 매번 입증되었다. 내가 어떤 종류이든 즐거움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그 경험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의 느낌 상태에서도 그런 경험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것을 알고 나서 너무나 흥분되었다.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배우긴 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 에너지를 이끄는 법, 즉 원하는 것이나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그때 내가 안 것은 좋은 느낌을 뱃속으로 많이 밀어넣을수록 소원을 더 많이 끌어낸다는 것 정도였다. 위대한 시작이었지만 나머지 이야기도 꼭 알고 싶었다. 초기에 나는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미키마우스와 같이 마술 모자를 그 능력도 모른 채 가지고 놀았다. 그렇지만 그 좋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일에 익숙해져 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심지어 TV에서 끔찍한 뉴스를 보면서도 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내가 좋은 느낌을 더 많이 가질수록 일감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더욱더 좋은 느낌을 얻었다. 마법이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계산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일은 나의 일상적 행동이 되었고 내가 발산하는 느낌의 강도와 주파수에 따라 얼마나 많은 일감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시작하는 고주파가 나의 소원을 끌어온다는 생각은 옳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괜찮아. 나의 주파수를 올려 에너지가 흐르게 할 거야. 그러면 세상이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은 내가 초점을 약간이라도 즐겁지 않은 것으로 옮기면 그 부정적인 초점의 영향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끌어들이게 될 뿐 아니라 다가오는 좋은 것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즉각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 작은 교훈은 이내 다가왔다. 그렇지만 몇 달 동안 내가 알 수 있는 한 부정적인 상황은 전혀 없었다. 그때 상황은 정말 좋았다. 어디를 가든 내 세상이었다. 시장이 무르익어서 뭐든지 쉽게 해낼 수 있었다. 신문에 작은 전단을 삽입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그 후 몇 주 동안 대출을 위한 요청에 전화통이 불났다. 어디를 보아도 일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따라서 나의 진동도 그랬다. 나의 에너지 수준은 최고에 이르렀고 사교 생활도 잘 이루어졌고 마음 놓고 쇼핑도 할 수 있었다. 1년도 지나기 전에 나는 부동산 담보와 전혀 다른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도 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좋은 것을 내 주변에 두어 에너지를 흘려보냄으로써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시장이 변함에 따라 나의 초점도 따라서 변했다.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 사업도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나의 모든 관심은 안 돼. 이자율이 올라가면 안 돼. 시장이 줄어들면 안 돼. 이 노다지판이 깨지면 안 돼. 라는 데 집중되었다. 그때 누가 나에게 현재 상황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하다 라고 했다면 그의 뺨을 후려쳤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걱정했고 당연히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나는 악화되는 상황에 너무 몰입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중단하고 있었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즉 악화되는 시장 상황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시장이 악화할수록 그만큼 나의 느낌도 나빠졌다. 그리고 느낌이 나빠질수록 사업도 나빠졌다. 새로운 글을 써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행복을 느끼는 곳을 찾지 않고 두려움에 끌려갔다.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닥쳤다. 나는 자금을 모두 새 사업에 써버렸고 시장은 악화되었으며 돈은 새로 들어오지 않는데도 새로 시작한 회사 때문에 갚아야 할 채무가 남아있어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내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상황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아주 멀었다. 그런 초점으로 생기는 두려움이 커져서 일은 더욱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나는 생활비를 빌렸다. 할 수 있는 온갖 광적인 행동을 했다. 나보다 궁한 세일즈맨을 채용했다. 자연히 그것은 내가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 인근 도시에까지 전단지를 뿌렸고 새 사업을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다. 나는 원하지 않는 모든 것에 모든 관심을 쏟은 채 부정적 초점으로 일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이 나의 진동에 들어오게 해 나를 지배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더욱더 좋지 않은 일을 끌어당겼다. 그러나 나는 아직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즐거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다행이었다. 암울한 상황에 부정적 초점을 맞춘 상태를 계속했더라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나의 확장된 자아는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다른 우주로 휴가를 가면서 잊어라 라고 말했을 것이다. 나의 주된 진동이 부정적이었고 따라서 끌어들이는 것도 부정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낮은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열정적인 친구들이 찾아와 그들이 알게 된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자료를 보라고 강권하기 시작했다. 너무도 낙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알라딘 램프가 잔뜩 실린 배 한 척을 발견했다 해도 관심이 없었지만 그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있기 위해 그러겠다고 했다. 그 자료를 훑어보기 시작한 지 5분도 채 안 돼 그들이 그토록 흥분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거기에 나머지 이야기가 있었다. 오랫동안 내가 모르는 줄조차 몰랐던 것이 모두 있었다. 누가 나에게 5천만 달러를 준 것처럼 흥분되었다. 그래서 하루도 안 돼 나는 이 책 마지막 장에 설명해 놓은 30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나 상황이 하루 만에 뒤바뀌지는 않았다. 나는 좋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데 너무 중독되어 있었다. 경제적 회복은 느리지만 꾸준했다. 사업을 쉽고 즐겁게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를 가장 신나게 했던 것은 에너지 흐름 또는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일에 관한 지식에서 도움을 얻게 된 일이었다. 나는 이미 좋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법과 그것을 상당 기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좋다고 느끼는 그 생각에 나 자신을 맞추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법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모르고 있었던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당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것이 당신이 얻는 것이다 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침체된 시장에 맞춘 초점을 중지하고 은행에 돈이 없다는 사실에 맞춘 초점을 중지하고 들어올 수입이 없다는 사실에 맞춘 초점을 중지하고 빚에 맞춘 초점을 중지하고 내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정확한 목표를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이루어졌다. 나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불경기에 상당한 돈을 번 몇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기쁘던지. 결국 나는 나의 초점에 끈질기게 주목함으로써 내가 하던 일인 사업체를
3개 주에 걸쳐 사업망을 확보한 크고 성공적인 회사로 변화시켰다. 원하는 대로 활성화하는 법. 좋은 느낌을 얻는 기술은 우리가 큰 성취를 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때로는 약간 노력해야 그렇게 전환되지만 어떤 다른 경우는 눈 깜빡할 사이에 전환될 수 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 침울한 데서 높은 곳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한 마법으로 돌아가 보자. 좋은 느낌을 시작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다. 그중 2가지는 이미 말했다. 첫째는 즐거움을 주는 것을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진동이 변화될 때까지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이제 살펴볼 셋째는 당장 진동을 변화시키는 활성화라는 것이다. 활성화는 진동을 가장 쉽고 빠르게 올리는 방법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첫째 방법이 통하고 어떤 때는 둘째나 셋째 방법이 부정적 감정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활성화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대단히 폭발적인 방법이어서 평생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다. 활성화법을 배우는 것이 쉬운 이유 중 하나는 시동 기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 깊은 곳에서 나오는 느낌에 접한다. 그것이 1초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감각으로 활성화하면 기어가 바뀌어 몸 전체가 훨씬 높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밸브가 활짝 열리고 겨우 한 가닥만 연결되어 있어 기능만 겨우 유지하게 하던 창조적 생명력이 이제 당신을 통해 넘쳐 흐르게 된다. 이제 당신은 내적 존재, 확장된 자아와 완전히 일치되고 배 속에 바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활성화가 매우 즐겁다. 당신은 감정을 통해 확실한 신체적 감각을 만들어 몸 안의 진동을 변화시키는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첫째 과정은 하나, 둘, 됐어 라는 순간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면 당신은 활성화된다. 시동 기어. 충전될 때까지 우리는 일종의 방전된 배터리이므로 활성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멋진 느낌으로 들어가도록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는 것임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케이블 대신 미소를 사용했다. 그렇다. 의미 있는 작은 미소는 뜨거운 빵 위에서 녹는 버터와 같은 느낌이다. 그런 미소는 새끼 고양이들이 서로 뒤엉켜 놀거나 웃음이 재밌어서 웃는 아기를 볼 때 저절로 나온다. 가식적 웃음이 아니라 꼬마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당신에게 가져왔을 때 짓는 다정한 미소이다. 물론 밖으로 드러내는 미소이지만 내부에 풍부하고 사랑이 넘치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다. 그 느낌을 택하여 내부 깊숙한 곳에서 끌어낼 때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미소를 느낄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내가 온화한 내면의 미소라고 하는 것을 만난다. 이것은 산들바람이나 미세한 소용돌이처럼 느껴지는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감각이다. 여기저기서 작은 전율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느낌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할 것이다. 지금은 태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지만 감지할 수 있는 작은 에너지 변화이다. 이 변화는 늘 당신 안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때로는 눈 뒤에서, 때로는 심장에서, 때로는 명치 끝에서, 때로는 머리 꼭대기에서, 때로는 전신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곧바로 느껴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고 느긋하게 있어야 한다. 그냥 당신의 소원을 우주에 말하라.
단언컨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 2초 지나면 온화한 내면의 미소와 함께 시동이 걸려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다. 경험해 보면 이해될 것이다. 이것은 즉각적인 좋은 느낌이며 내면의 온화한 미소에 맞추어진 외부의 온화한 미소와 함께 시작되는 즉각적인 주파수 증가이다. 느낌 전환하기. 온화한 내면의 미소가 지닌 고주파 느낌은 좋은 것이지만 더 친숙한 느낌으로 대치되지 않으면 지속하거나 강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감사나 즐거움, 경의 등의 즐거운 느낌을 찾아 그것을 주된 진동으로 집중한다. 1. 가능한 한 얼굴의 미소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시작한다. 2. 즉시 얼굴의 미소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내면으로 들어가 그 미소로부터 오는 부드러운 느낌을 퍼올려 녹은 버터, 온화한 내면 미소의 따스한 느낌이 되게 한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서든 미세할지라도 부드럽고 작은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온화한 내면의 미소가 계속되게 한 후에는 그 따스한 느낌을 애정, 열정 등과 같이 당신이 선택한 특별한 향으로 대치한다. 당신이 마음대로 조작하기 쉬운 느낌이면 무엇이든 선택해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유지한다. 4. 선택사항이다. 원한다면 지금의 이 높은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 즉 목표에 집어넣기 좋은 때이다. 그러나 위 3항의 겹쳐진 감정을 한동안 경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전부이다. 이제 당신은 달린다. 당신은 온화한 내면의 미소로 시동을 걸어 당신의 모터가 움직이게 했다. 그 다음 당신이 선택한 감정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것이 계속 가동되는 데 필요한 주유를 했다. 대치할 느낌으로 당신은 부드러움을 택했다 하자. 일단 온화한 내면의 미소가 움직이게 한 후에는 부드러움이 가동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 무엇이든 하면 된다. 그것은 어쩌면 아름다운 장미를 볼에 문지르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부드럽게 애무하거나 다친 동물을 정성껏 보살피는 것과 같은 느낌일 수도 있다. 당신은 몸에서 에너지 변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그 느낌을 최대한 강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제 당신은 주파수 변화에 따라 더 뚜렷하게 된 에너지의 움직임을 경험한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명치 끝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갈 때 가라앉는 느낌같이 휙 움직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명치 끝에서 시작해 목 뒤를 거쳐 머리 끝까지 퍼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머리 전체가 약간 얼얼한 느낌일 수도 있다. 잠시 후에는 머리와 사타구니로 동시에 퍼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심지어 약간의 성적 흥분을 느낄 수도 있다. 잠시 동안만 그럴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드디어 당신의 에너지가 풀려나와 흘러 돌아다닌다는 긍정적인 증거이다. 이것을 연습할수록 당신은 원하는 대로 시동을 켜서 에너지가 증가되거나 줄어들거나 상당 시간 유지되게 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나는 차 안에서나 샤워 중 또는 슈퍼마켓에서 에너지를 오랫동안 퍼올려 이 세계를 상당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차 안에서는 썩 좋지는 않았다. 핵심은 당신은 에너지를 조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그럴 때 진정한 즐거움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밸브를 열어 고주파 에너지 흐름을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부록에 설명된 지팡이를 꺼내 온화한 내면의 미소를 찾기 바란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지팡이가 에너지 변화에 반응하는 것을 보라. 긍정적 측면을 찾는 법.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 좋은 느낌을 가지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어떻게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타임스 스퀘어에 서 있으면 된다면 그것도 좋다. 새로 자른 나무 냄새를 맡으면 된다면 그것도 좋다. 더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한다면 무엇이든 좋다. 당신은 언제 그렇게 되는지 알 것이다. 그 순간 좋은 느낌을 가지겠다는 결심이든 특별히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종류의 좋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든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갖가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해 남겨둔 것이 하나 있다. 그 방법은 내가 늘 사용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나의 그 마지막 수단은 나의 밸브를 닫은 것이 아무리 지겨운 것일지라도 거기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길이 막혀 옴짝도 못한다 가정해보자. 당신은 이미 화가 나 있다. 우리는 이처럼 당신의 밸브가 닫힌 상황에서는 교통 상태가 금세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부정적 에너지가 삶의 다른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밸브를 여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 음악도, 흥을 돋우는 일도, 독백도 통하지 않았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단 한 가지 대안이 남았다. 그 환경 안에서 또는 주변 가까운 곳에서 즐길 것이나 좋은 느낌을 얻을 만한 것을 찾아보라. 당신의 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나 존에게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당신처럼 화가 난 다른 불쌍한 사람과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응급의료진을 향한 감사도 좋다. 뭐든지 찾으라. 그것을 놓고 자신에게 말을 시작하고 그것에 동조하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곧 좋은 느낌의 에너지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움직임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서 밸브가 천천히 열릴 것이다. 수많은 운전자가 분노 에너지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교통 상황을 당분간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쓰레기를 흘려보냄으로써 삶의 다른 영역도 뒤엉키게 할 필요는 없다. 솔직히 이처럼 기분이 엉망인 때에는 거기에 머무는 것 외에는 즐길 것이 없다. 나는 지금도 불평 털어놓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럴 때마다 나의 세계가 온통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떤 불평을 하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상황 또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어리석고 의미 없고 시시한 것을 찾기로 했다. 방금 야단 맞고 나온 뻔뻔한 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뽑아내기 위해 나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나는 그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나 즐거워할 것을 찾는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솟기 시작한다. 실제로 나는 중심이 변하는 순간을 느낄 수 있다. 밸브가 열리고 미션이 성취된다. 이제 나는 우주가 나머지 일을 하도록 내맡긴다. 현관불에 대한 분노. 현관불에 대한 분노.
몇 년 동안 나는 우리 땅 뒤쪽에 있는 작은 집을 새로 주었다. 세입자가 난방용 가스요금을 부담하고 전기요금은 내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굳이 현관불을 밤낮 켜두었다. 나는 거듭거듭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내가 밸브를 닫는 것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골치 아픈 현관불을 볼 때마다 나의 밸브가 꽉 닫히는 바람에 저녁 요리를 태웠고 개가 짖기 시작했고 손가락을 베었고 대출 약속이 취소되었고 벽난로 불티가 카펫을 태웠다. 이 책을 쓰는 동안에도 내내 그랬다. 그래서 어느 날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의 좋은 면을 찾아서 내 밸브를 열어야 해 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씩씩대고 있는 동안은 밤낮 불이 켜져 있었다. 이제 나는 이 문제가 심각해져 끔찍한 바이러스처럼 퍼질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좋은 점을 찾기로 했다. 그래, 좋아. 그들은 뒷마당 관리를 도와준다. 그것이 첫째이다. 그들은 사귀기 좋은 사람이다. 매우 조용하고 등등. 그 일은 마치 한밤중에 젖은 건초더미 속에서 검은색 바늘을 찾는 것 같았다. 그러나 상당히 빠르게 저항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계속했다. 나는 조금씩 그 느낌을 확대했고 아직 썩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이내 더 나아지는 느낌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불이 꺼졌다. 그리고 그 후로는 손님이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늘 꺼졌다. 나는 엄청 놀랐다. 이 이야기를 책에 쓰면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에 놀라고 전율을 느낀다. 내가 분노한 것이 옳았을까? 물론 옳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제는 이전처럼 그런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명심하라. 당신이 어떤 것이든 현관불 같은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면 그 상황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 그와 동시에 다른 온갖 불쾌한 일을 끌어당긴다. 가장 나쁜 것은 부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면 당신이 그들의 단절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할 가치가 있겠는가? 어떤 이유에서든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내면 밸브가 닫힌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열어야 한다. 시금석. 특별히 원하는 것이나 목표가 너무 낯설어서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감정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신에게 가까이 가는 일같이 영적인 일일 경우가 특히 그렇다. 우리가 거의 또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느끼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멀어지는 것인데 현재의 느낌보다 더 나은 느낌을 갖는 것 외에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모호한 것을 느끼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첫째는 당신이 이미 아는 것이다. 소원한 것을 가지게 되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하면서 그 상상의 느낌에 관해 계속 말해 군침이 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직접적인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간접적인 것으로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다. 보통 내가 불러내는 느낌은 깊이 간직해온 매우 사적인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특별한 순간은 절대로 잊지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으로 그 순간을 신의 현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만남을 담은 은밀한 보물상자에 영원히 담겨있는 시금석이다. 조용한 밤에 어쩌면 별들이 반짝이고 밤 공기에 향이 가득할 때 아늑한 곳으로 가서 그 아름다운 순간에 편안하게 잠기라. 그리고 그 특별한 때의 기억을 불러내라. 아니면 아침 일찍 창가에 앉아서 사색에 잠긴 채 태양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기억 속에 그 시금석을 불러내라.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가서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라. 그 시금석의 향은 어땠는가? 경이로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영적 계시, 어떤 것이었는가? 아마 최고의 만족이었거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거나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짓이었을 것이다. 그 느낌을 꼭 뭐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당신이 보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다음 당신이 원하는 것의 느낌을 불러낼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나 고통을 달랠 것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또는 현재의 느낌 외에 다른 느낌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이 시금석으로 가라. 거기서 당신의 내적 존재, 확장된 자아로부터 오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지식과 의식이 그 느낌의 장소에 있을 때 당신과 당신의 확장된 자아는 하나가 될 것이고, 따라서 당신은 감정적 장벽이나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마음으로 원하는 소원을 이 느낌에게 제물로 바쳐서 그 소원을 기억 속 느낌이 가진 치유의 에너지에 경건하게 담그라. 그 소중한 순간에 느낌에 빠지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것과 함께 쉬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감사라는 마법.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하는 일은 3가지 상태밖에 없다. 그날, 그 순간, 그중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조금 더 의식할 수 있으면 진동을 바꾸는데 큰 도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상태. 이것은 그들이 나에게 또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마음 상태이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 속을 맴돌면서 이전과 같은 것을 끝없이 끌어들인다. 보통 상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 무엇에도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않기에 어떤 것도 끌어당기지 않는다. 보통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 흘려보낸 에너지의 결과 속에서 산다.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매우 불쾌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 상태에 머문다. 고조된 상태. 당신은 고조되어 있다.
당신의 높은 주파수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 진동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확장된 자아와 일치되는 진동을 하여 최고의 안정과 편안함 속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일을 끌어들인다. 피해자 상태, 보통 상태, 고조된 상태,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상태 가운데 하나에 머문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최대한 자주, 그리고 오래 고조된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높고 높은 에너지에 주목한다. 감사의 진동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중요한 주파수로 존재하는 우주적 사랑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근원 에너지 혹은 하나님 에너지 등 뭐라 불러도 상관없지만 그런 에너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감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느낌으로 곧장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1분간 감사의 강렬한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이 피해자나 보통 상태에서 1000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감사를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효과가 없다. 생각은 밖에 있고 느낌은 안에 있다. 감사하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감정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죽을 뻔한 사고를 당했지만 구조대에 구조되어야 그런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실제로 감사를 흘려보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한다면 도로 표지판을 향해서도 강렬한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다. 웃지 말라. 나는 그렇게 해서 늘 그 상태를 유지한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천천히 작업 중 이라는 표지판에도 사랑과 존경, 감사를 흘려보내면서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조명등, 광고판, 날아가는 새, 나무 그루터기, 죽은 동물, 겨울바람,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때로는 슈퍼마켓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을 고른 후 최고의 진동을 내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을 감싸준다. 그것은 감사일 수도 있고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 한 번은 나를 붙들고 늘어지며 구걸하는 초라한 노파에게 그렇게 했다. 내가 감사를 불어보내자 즉시 그녀는 분이 나서 휘둘러보며 자기를 때린 느낌을 주는 것을 찾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 뒤에서 미소 지었다. 그것은 나의 불황인 껴안기 게임인데 이때 나는 길거리에 전혀 낯선 사람과 내가 마치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오랜 친구처럼 달려들어 팔을 벌리고 껴안는 모습을 그려본다. 당신도 간이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부담 없는 사람을 목표로 삼아 시작할 수 있다. 다음에는 목표를 약간 높여 좀 더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을 목표로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하든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반갑게 알아보고 깊은 사랑이 넘쳐 서로 달려가 힘껏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다. 길을 걷다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한 느낌을 깨닫고 돌아보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았다. 감사의 진동은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고 빠른 진동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든지 감사를 쏘아보내면 즉시 지상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 많은 친구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완전하게 안전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것이며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이다. 사랑 안에 머물라. 드디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 당신은 행복에 도취되어 구름 위를 걷는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 무엇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세상은 달콤하고 하루하루가 빛나며 한겨울인데도 봄이다.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다.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 느낌을 마음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성적으로 고조된 느낌이 아니라 감정적인 도취이자 환희이다. 당신도 당장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그 무엇도 이처럼 좋은 느낌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빨리 진동을 높여줄 수도 없다. 거기서 당신은 좋은 그 진동으로 떠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원하는 것을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 속으로 집어넣어 새로 생긴 에너지를 새로운 소원을 향해 내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느끼는 동안 그것이 몸에 가져다주는 기쁨과 당신 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소용돌이를 주목해보라. 늘 달콤함을 기억하라. 다른 모든 노력이 실패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느낌을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남자든 여자든 당신 안에는 부드러움과 온화함, 달콤함이 있다.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것에 접하기만 하면 그 느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공격적인 사람이든 다정한 사람이든 거지든 백만장자든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 달콤함은 개성과 상관없다. 약하거나 강하거나 압박당하는 사람이거나 강한 장군이거나 상관없다. 다만 당신이면 된다. 당신이란 존재가 그렇기 때문이다. 보통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기다리고 귀 기울이고 지각하고 자아가 경험하도록 허락하라. 일단 이 달콤함을 느끼게 되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즉시 불러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온화한 곳에서는 당신이 가진 최고의 진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자연스러움을 일단 발견하면 당신은 자신의 본질로 돌아온 것이다. 이제 당신의 세계는 절대로 전과 같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당신이 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의 진동도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우울한 날에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현재의 몸 안에 사는 한 우울한 날은 닥치기 마련이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날에는 그 좋지 않는 날이 닫힌 밸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은 부정적인 에너지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별로 큰 문제가 아니므로 무시하고 나아가면 된다. 자신이 그런 침체를 경험하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울한 진동에서 나오기를 진정으로 원할 경우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일에 눈을 고정하고 실제로 미소를 지음으로써 온화한 내면의 미소와 접속하고 그 작은 것을 최대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작은 것은 먼지 조각일 수도 있고
잡지나 전선일 수도 있다. 그것 자체에 감사를 쏟고 그것이 마치 오랫동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진동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에 놀라게 될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은 그 방법이 대체로 내게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한다. 그 방법은 행복한 날이 돌아왔네. 오,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인가 같은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집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든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든 변변찮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보통 이 방법은 내가 가장 깊은 곳에 빠져서 이제는 거기에 더 머무르지 않고 싶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침체했을 때에는 뭐든 몇 시간 노력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격렬하게 춤을 추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정말로 꽉 막힌 에너지를 열어서 훨씬 더 나은 느낌을 얻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그러면 몇 시간 내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고 일감이 들어오고 친구들이 다시 부르고 아이디어가 다시 솟아나기 시작한다. 이 방법은 언제나 효과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나은 느낌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 하는 것이다. 또한 침체된 것이 분명할 때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부드러운 말로 괜찮을 거야, 코키. 장담컨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넌 좋아질 거야. 라고 하라. 느낌이 나아질 때까지 무슨 말이든 달래는 말을 하라. 진정으로 침체했을 때는 작은 일을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씩 하도록 한다. 몇 시간,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저항이 줄어들고 밸브가 열려 연결되는 놀라운 순간이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느낌으로 돌아가라. 어떤 상태에 있든 진정으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따뜻한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부엌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휠체어를 타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지하철을 타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현관 청소를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복사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통로를 걸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가축 먹이를 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